자, 이제부터 우리가 뭐 해볼 거냐면 간단하게 카카오뱅크 홈페이지에 있는 요 메뉴를 한번 만드는 연습을 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1차 메뉴도 했고 2차 메뉴도 연습했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플렉스 개념에 대해서도 잘 익혔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만들 수 있는데 당연히 처음 만들면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한데 그래도 연습을 통해서 해볼 거니까 바로 테일인들을 적용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직접 만들면서 테일인들을 익힐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를 한번 목표로 잡고 만들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요거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했을 때 F12가 개발자 도구 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안 프로그램 깔려 있으면 요거 안 열립니다. 참고로 안 열리면 이제 여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여튼간에 집에서 F12 눌렀을 때 안 열리면 요거 보안 프로그램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먼저 해줘야 될 게 뭘까요? 이 상태에서 자 노멀라이즈부터 먼저 해줘야겠죠. 요거는 노멀라이즈부터 먼저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이도 있는 거예요 지금. 0에다가 패딩 0. 자, 요거는 뭐 아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당연히 컬러 이너리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도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알 수 있어요. 저는 눈누 들어가서 눈누에서 지마켓 산스 폰트만 가져올게요. 폰트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냥 가져오시면 됩니다. 저는 지마켓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지마켓 쓰는 거예요. 별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적용해주고, 그 다음에 HTML에 바디한테도 이렇게 적용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건 뭐냐면 요 상단에 있는 요 부분을 만드는 거예요. 보통 여기 있는 메뉴의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탑바, 헤더라고 하거든요. 엘리먼트로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쓰게 되냐면 자, 여기다가 헤더라고 탭 치고, 자, 보통 헤더를 이름을 저는 뭐라고 짓냐면 좀 이름 편하게 탑바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탑바. 그 다음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div 안에 컨테이너를 만드는데, 자, 컨테이너를 왜 만들까요? 자, 지금 보면 메뉴가 퍼져 있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중앙에 몰려 있나요? 그죠? 어느 정도 중앙에 몰려 있죠? 그러면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면 요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전체 메뉴가 요런 식으로 있다 했을 때 우리가 만들 메뉴는 여기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주는 거예요. 헤더로 감싸고, 헤더는 블럭입니다. 참고로 헤더는 이렇게 바깥쪽에 박스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로 이 안에 요소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로렘이라 해볼게요. 근데 당연히 중앙으로 올 리가 없겠죠? 그쵸? 중앙으로 안 와요. 중앙으로 올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자, 컨테이너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자, 저는 여기다가 라이브러리라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자, 컨테이너도 라이브러리인데, 그러면 얘도 기본적으로 너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비. 그러니까 너비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너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컨트롤 시프트 C를 한꺼번에 누르면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보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C를 한꺼번에 누르면, 자, 그러면 여기 선택을 해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너비가 1080이고 높이가 80픽셀이래요. 보이시나요? 1080 곱하기 80. 그러면 너비가 108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위드를 어떻게 준다? 위드를 1080픽셀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앙으로 지금 온다 안 온다? 안 오죠? 그러면 얘를 수평 정렬하는 방법은 뭐죠? 여러분들 디스플레이 블록 요소를 정렬하는 방법 뭐예요? 그렇죠. 마진 레프트 오토, 그 다음에 마진 라이트 오토 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차 작업인 거예요. 1차 작업. 자, 그 다음에 1차 작업을 했어요.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로고 작업을 할 건데, 근데 일단 로고부터 하기 전에 높이를 먼저 잡아줍시다. 그럼 높이는 몇이래요 지금? 그렇죠. 80픽셀인 거예요. 그러면 맞춰보세요. 그 높이를 누구한테 줘야 될까요? 탑바한테 줘야 될까요? 컨테이너한테 줘야 될까요? 아니죠. 탑바한테 줘야 돼요. 탑바한테. 이거는 무조건 높이는, 왜냐면 탑바가 가지고 있는 높이이기 때문에 여기 컨테이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탑바한테 높이를 주고 나중에 컨테이너가 물려받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0픽셀을 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80픽셀 줬는데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어떻게 봐라? 칠해봐라. 보이죠? 높이가 지금 있죠? 80픽셀. 높이 칠하는 습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높이라는 이게 백그라운드 컬러. 근데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보면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 살짝 뭐가 있죠? 보더 들어있어요. 보더. 그러면 그런 보더는 어떻게 보냐? 자, 컨트롤 시프트 C 누른 다음에 탑바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얘를 조금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CSS가 어떤 CSS가 적용되는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이죠? 그러면 지금 탑바가 가지고 있는 게 이 보더 바텀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만 복사해요. 여기 복사해서 어떻게?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워볼게요. 보더 바텀이 어떻게? 여기 적용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게 지금 레이아웃 잡는 방법도 설명을 같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로렌만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어요. 자, 이제 그러면 탑바의 높이도 정했고 보더도 이렇게 칠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자, 로고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로고 작업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클릭한 다음에 얘를 우클릭해서 검사 눌러보든지 아니면 컨트롤 시프트 C 누른 상태에서 얘를 클릭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 보이시나요? 로고 나오는 거. 로고 나오죠? 그러면 얘를 요 URL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로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컨트롤 C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넣으면 되겠죠? 어떻게?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저는 A 탭 해서 여기다가 이미지 한 다음에 이렇게 넣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로고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왜 A로 감싸는지 아시죠? 로고를 클릭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메인 페이지로 보통 이동하게 돼 있잖아요. 메인 화면으로.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보통 뭘로 해요? 이름을 잘 지어줘야 됩니다. 클래스 한 다음에 로고라고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지어줘야 되고 ALT는 작성하지 않을게요. 원래는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실무 가면 여러분들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고로 작성을 하면 되고 근데 지금 뭐가 문제예요? 로고가 지금 어디에 고정돼 있어요? 맨 상단에 고정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얘를 중앙으로 배치할 수 있을까요? 자, 저는 일단 이 컨테이너한테 뭘 줄 거냐면 플렉스를 줄 겁니다. 플렉스. 자, 그런데 이런 게 있다 없다?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런 거 안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뭐 할 거냐면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 자, 왜 플렉스를 주는 걸까요? 여기 컨테이너한테. 메뉴가 지금 어떻게 나와요? 한 줄로 나오잖아요. 그쵸? 한 줄로 나오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플렉스를 줌으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각 로고 그 다음에 메뉴가 한 줄로 나오게끔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플렉스를 부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튼간에 이제 플렉스를 부여했기 때문에 지금 이 컨테이너 그러니까 A를 우리가 수직 정렬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자, 수직 정렬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탑바 안에 컨테이너는 높이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얘는 높이가 클까요? 작을까요? 굉장히 작아요.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만큼이에요. 지금 왜 이만큼이라도 잡힌 거예요? 로고가 가지고 있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잡힌 거예요. 그러면 지금 탑바한테 높이는 줬는데 얘한테 높이 줬어요? 안 줬어요? 컨테이너한테 딱히 높이 안 줬잖아요. 그러면 A를 감쌀 만큼의 높이가 지금 커진다. 그러면 컨테이너한테 높이를 주고 싶으면 얘한테 뭘 주면 된다? 100% 주면 되는 거예요. 높이 100% 주게 되면 부모 높이를 물려받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이런 식으로 커지죠. 그러면 이제 마음만 먹으면 로고가 어디로 내려올 수 있다? 이 중앙으로 수직 정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A 전체, 지금 얘네들이 개구리잖아요. 컨테이너가 플렉스 컨테이너가 된 거고 이 A라는 녀석은 뭐가 된 거야? 플렉스 개구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A를 이제 수직 정렬할 수 있는데 그 수직 정렬 하려면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하나 만들게요. 아이템즈 센터. 이게 바로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입니다. 얼라인 아이템즈. 왜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냐? 여러분들 테일인들을 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이템즈 센터를 누구한테 주면 된다? 이 녀석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이 녀석한테. 자, 이렇게 주게 되면 얘가 수직 정렬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되죠? 이렇게.
근데 이제 수직 정렬 되는 것까지는 좋아요. 지금 보면 왜냐면 이렇게 수직 정렬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지금 탑바 안에 컨테이너 안에 뭐가 있다? 지금 로고가 들어있죠? 이거는 뭐 이렇게 해도 사실 끝나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조금 더 응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블루 7에 보면 로고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왜 이래죠? 지금 우리가 아이템즈 센터를 줬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지금 아이템즈 센터 줘가지고 우리가 얘를 수직 정렬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했어요? 여기다가 지금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만 칠해준 것 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지금 플렉스가 됐기 때문에 아이템즈 센터 줘가지고 이렇게 지금 수직 정렬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왜 늘어날까요? 맞춰보세요. 그렇죠. 부모 컨테이너 높이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높이 100% 줬잖아요. 높이 100% 줬기 때문에 부모가 플렉스면 자식은 어떻게 된다?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물려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높이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높이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얘는 높이가 있는데 높이가 있지만 이미지한테 뭐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얘가 맨 위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 여기다가 아이템즈 센터 줬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식으로 수직 정렬이 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냥 높이만 물려받기 때문에 이 로고 자체는 위에 딱 둘러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 이 A는 키가 커요. 부모의 높이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키를 크지만 저는 여기서 뭐 하고 싶냐면 이미지만 요 안에서 정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플렉스 주면 되는 거예요. 로고 자체를. 근데 플렉스 주게 되면 당연히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왜 커지죠? 자, 제가 이미지는 뭐가 있다 했어요? 고유의 비율이라는 게 존재한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A가 플렉스를 줬기 때문에 그 높이를 누가 물려받았어요? 이미지가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쵸? 높이 지금 80픽셀을 얘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늘어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해주면 된다? 아이템즈 그냥 센터 주게 되면 알아서 줄어들고 수직 정렬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여기다가 뭐 할 거냐면 패딩을 20픽셀 줘서 살짝 이런 식으로 벌려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요? 고객 입장에서 뭐 카카오뱅크는 사실 여기만 클릭해야 클릭이 되거든요. 여기 클릭하면 클릭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거는 여기 클릭하면 여기도 클릭하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냥 고객이 UI를 조금 배려를 한 거죠. 고객이 실수로 그냥 나 로고 클릭해야지 여기 클릭했는데 넘어가게끔 그냥 도와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자, 블루를 빼볼게요. 블루 빼면 이런 식으로 로고가 완성이 됐죠. 그죠? 그 다음 정리하면 제가 컨테이너를 준 이유는 뭐다? 너무 넓게 퍼지지 말라고 준 겁니다. 그러면 컨테이너를 안 주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로고 왼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역할은 뭐다? 너무 넓게 퍼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 다음에 여기다 플렉스 준 이유는 뭐라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접근할 때 제가 여기다가 div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섹션을 뭐 이렇게 쓰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원래는 플렉스를 안 주게 되면 밑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밑으로. 그죠? 밑으로 나오는데 플렉스를 줬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 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메뉴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플렉스를 줌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무슨 영향을 받는다? 얘가 연못이 되면서, 즉 플렉스 컨테이너가 되면서 A랑 그 안에 있는 요소가 플렉스 개구리 아이템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온라인 아이템즈를 주지 않으면 A의 높이는 어떻게 돼요? 그냥 쫙 늘어나는 거죠. 왜냐면 탑바한테 높이를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컨테이너한테 높이 100% 줘가지고 부모 높이인 80픽셀을 그대로 물려받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A의 높이도 지금 뭐가 된 거다? 얘도 80픽셀이 된 거예요. 지금 일단 요거는 된 겁니다. 로고는. 그런데 A 안에는 지금 뭐가 있다?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위에 붙어 있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다? 이미지를 수직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그 방법은 뭐다? 부모를 연못, 즉 플렉스 컨테이너로 만든 다음에 그 플렉스 컨테이너한테 온라인 아이템즈 센터 줘가지고 이미지 자체를 수직 정렬시키는 거예요. 왜요? 얘가 뭐가 되기 때문에 플렉스 개구리, 즉 아이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개구리를 가운데로 하는 거는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수직 정렬이 된 거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자, 메뉴까지만 하고 여러분들한테 시간 드릴 건데, 자, 메뉴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아는 거 그냥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다가 보통 뭐 내부로 감싸도 되는데, 그래, 내부로 합시다. 내부로 감싸고 여기다가 메뉴 1이라 할게요. 메뉴 1. 메뉴 1을 하고, 그 다음에 UL li 곱하기 몇 개요? 4개죠. 4개. 그 다음에 a href 샵, 그 다음에 메뉴 아이템을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얘네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네가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넓게 이제 쫙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떨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얘를 우측 끝으로 보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div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뭘 넣냐면 div 하고 플렉스 그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자, 플렉스 그로우가 뭐예요? 성장성인데 당연히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으니까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얘는 뭐다? 플렉스 그로우 1인 거죠. 자, 1이 바로 뭐다? 성장성이에요. 성장성. 그러면 얘가 그 주어진 공간을, 나머지 공간을 다 차지하기 때문에 얘가 우측 끝으로 이동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요렇게 해도 되고요. 요런 식으로 해도 되고, 저는 여기다가 ML 오토라 해가지고, ML 오토는 뭐냐면 마진 레프트 오토라고 보시면 돼요. 마진 레프트 오토. 자, 여러가지 그냥 방식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기다가 마진 레프트 오토. 자,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MR 오토라 해볼게요. MR 오토는 당연히 뭐겠어요? 그렇죠. 마진 라이트 오토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단순해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저는 여기다 마진 레프트 오토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측 끝으로 갔죠. 그럼 왜 그렇다? 얘가 마진이 손을 놔버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측 끝으로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플렉스 그로우를 여기다 줘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도 마진 라이트를 A한테 MR 오토를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른쪽에서 놔버리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세 가지 방식을 알려드린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줬는데, 지금 메뉴를 옆으로 누우려면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플렉스를 누구한테 줘야 돼요? UL한테 줘야겠죠? 그렇죠? UL한테 줘야지, 플렉스를 줘야지 li들이 옆으로 눕게 되는 거니까. 눕죠? 그죠? 근데 지금 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위에 딱 붙을까요? 자, 지금 내부까지는 높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쵸? 왜요? 얘는 지금 부모 높이를 탑바에서 물려받았기 때문에 얘 부모가 플렉스가 됨으로 인해서 얘는 높이가 있어요. 근데 UL은 높이가 있다 없다? 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좀 색상 좀 몇 개 만들어 놓을게요. BG 레드라고. 그냥 500은 그냥 무시하세요. 500은.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 좀 더 쉽게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BGC 한 달 탭 치세요. 좀 더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G 여기다가 블루 500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BG 그린 500. 이거는 그린이라 하고, BG 골드 그냥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뭐 할 수 있다? 내가 특정 부분만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UL은 굉장히 지금 높이가 작죠. 왜요? 높이가 작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는 높이가 크죠? 그죠? 이 내부 메뉴 자체는 높이가 크다 했잖아요. 부모 높이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높이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얘는 그에 비해서 높이가 굉장히 작다. 부모 높이를 물려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플렉스 줘도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UL이 뭘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높이를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H 풀이라고 하겠습니다. H 풀은 뭐겠어요? 당연히 높이 100%를 말하는 거예요. 높이 100%. 그러면 여기다가 UL한테 뭘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H 풀. 그럼 높이를 받아와서 이렇게 커지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UL한테 플렉스 높이 100%이기 때문에 얘까지도 80%를 지금 80픽셀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li도 당연히 80픽셀이겠죠. 그죠? 키 큰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li만 똑 떼가지고 이거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크죠. 그죠? BG 블루가. 그렇다는 거는 부모의 높이를 물려받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됐는데, 그 다음에 자, li까지는 키가 크지만 a는 키가 클까요, 작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작습니다. 왜요? 지금 ul까지는 어떻게든 높이 100% 해가지고 물려받았지만 li까지도 플렉스, 저거 부모가 플렉스기 때문에 높이를 받았지만 a까지는 그 높이가 전달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도 높이를 가졌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누구 높이? li의 높이를 가졌으면 좋겠는 거니까 여기다 뭐 주면 된다? h 풀 주면 되는 거예요. h 풀 주게 되면 높이를 가져가겠죠.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다? a는 디스플레이가 뭐예요? 인라인이잖아요. 인라인은 그러니까 뭐가 안 먹는다 했어요? 높이 너비 패딩 맞이 안 먹는다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를 블록으로 작업을 해도 되지만 저는 여기다가 뭐 할 거냐면 플렉스로 작업을 해줄 겁니다. 자, 플렉스를 줘도 높이가 이렇게 가져가요. 이런 식으로. 자, 높이 이제 준 상태에서 저는 여기다가 하나만 더 만들게요. 여기다가 뭘 만들 거냐? px4라 해서, 자, px4가 뭔지 궁금하면 제가 여기다가 px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px만 검색해도 여기 패딩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밑으로 내려보면 패딩 x축 나와요. 그러면 패딩 레프트 1 rem 각각 16픽셀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만들어 줄 건데 여기다가 패딩 레프트를 1 rem, 그 다음에 패딩 라이트도 1 rem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패딩 x축을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수직 정렬을 시키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주면 돼요? 그렇죠. 아이템즈 센터 주게 되면 얘가 수직 정렬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백그라운드 컬러 여러분들이 지워주면 되고,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어떻게 하라? 여기다가 넣고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완성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레드만 쥐어주면 우리가 보고 있는 메뉴가 실제로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우스 올렸을 때 밑줄만 생기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여기다가 할게요. 여기다가 어떻게? 탑바에 컨테이너에 자, 점 메뉴 1에 li가 아니라 ul에 li에 호버했을 때 a 이런 식으로 써줘야겠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기니까 이렇게만 사실 써줘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이렇게 주면 이런 식으로 밑줄이 나오죠. 자, 우리가 지금 플렉스 위에다가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높이를 전체 높이를 바꿔달래요. 그러면 얘를 바꿔도 변경이 될까요? 자, 제가 100으로 바뀌었어요. 100으로 바꿔도 보이시죠? 레이아웃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200으로 바꿔도 절대 깨지지 않는다. 플렉스 위에다 설계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장점이 있는 거예요. 왜요? 부모 높이를 그대로 물려받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뉴까지 작업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